300만 원 이하의 돈을 버는 제 동생이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즉 무엇인가를 잘 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제가 구매대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3탄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중국 구매대행은 이제 그만, 완전 끝물이니 개고생들 그만들 하시지,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또 제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프라이즈 프로그램만으로 32일 만에 2천만 원 매출 달성.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오늘은 끝물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친동생을 집어넣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남동생 있으면 아시겠지만 연락을 거의 안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런데 대뜸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속 사정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결혼도 안 했고 책임질 가족도 없으니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내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동생의 급여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수령액 300 이하였습니다. 자, 그럼 300만 원 이하의 돈을 버는 제 동생이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 전에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을 판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직장인들은 회사에 본인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법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자격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속해 있다면 직장인입니다. 다만 그들의 노동력은 일반 직장인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자영업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치킨을 팔기도 하고 카센터에서 차량 정비 서비스를 팔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돈을 버는 것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자영업자보다 더 큰 규모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때문에 버는 돈이 완전 다르죠. 그럼 결국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판다는 것에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즉 무엇인가를 잘 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계 10대 부자들을 보면 다들 무언가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명품을 팔아서 부자가 되신 분, 전기차를 팔아서 부자가 되신 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번 세계의 부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엇인가를 많이 팔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막막하죠. 저는 그래서 제 동생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의 제품을 파는 것을 추천해 줬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는 방법 중에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리스크가 적게 무언가를 팔아볼 수 있으니까요. 동생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 팔아본 것으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자를 늘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늘리면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이 추가로 드니까 내년에 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동생이 과연 잘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자, 잘 되는 것을 가정하면 좀 그러니까 1년 뒤 동생이 잘 안 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뒤에 동생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사람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쳐맞아야겠죠? 농담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동생이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동생 입장에서 제 원망도 하겠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온라인 판매 말고 다른 장사를 해봐야 되나?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제 동생이 하게 될 고민은 사실 제 동생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하게 될 고민입니다. 물론 그 회사의 사장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다만 제 동생은 1년 뒤에도 30대입니다. 제 동생은 30대에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이후에 회사에서 잘리거나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30대 한창일 나이에도 이런 고민을 하면 막막함을 느낄 텐데 50대 이후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분명히 제 동생보다 더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그때는 처자식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런 막막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를 다닐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파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서 내 노동력을 잘 파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든 아니면 나중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잘 파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 얘기하면 꼭 잘 파는 사람이 돼야 되냐,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 동생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잘 파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꼭 판매를 경험해보라고 해요. 실제로 제 와이프는 로켓 배송으로 판매를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제 둘째 처제는 현재 구매대행 판매자 로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처제는 직원을 한 명 두고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처남은 온라인 부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서는 육아휴직을 내고 판매를 경험해보다가 지금은 회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처제를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제 동생이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예전에 제 동생이 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진 않았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꼭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를 경험해봐야 되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라 쇼핑몰로 판매를 경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빵집을 하고 싶으면 빵집을 해보셔도 되고 당구장을 하고 싶으면 당구장을 해봐도 됩니다. 감당할 돈이 있다면요. 돈이 많은 재벌들은 500억짜리 커피숍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을 지어서 호텔업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판매를 경험시키겠죠. 그분들은 한번 망해도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작게 경험해 보자는 거죠. 이 영상에서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벌고 싶으면 판매를 경험해 보고 잘 파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잘 파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을 잘 파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이 영상도 찍는 거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부하고 판매해보는 것이 더 잘 파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물론 저도 지금보다 더 잘 파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면 쇼핑몰 판매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쇼핑몰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쇼핑몰 창업은 조금 기다렸다 해라.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쇼핑몰이 매출이 줄었으면 다른 시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 쇼핑몰 판매를 해보라고 하는데 시장은 언제 좋아질까요? 특히 구매대행 시장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점 치고 들어와서 구매대행 업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해요. 자,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점 치고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한다면 우리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입점해서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국 판매자들이 쿠팡에 입점해서 그렇게 팔아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구로 물건을 팔면 되잖아요.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면 인증 제한 없이 마구마구 팔 수 있습니다. 배터리, 어린이 제품, 초음파 세척기 다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것저것 다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 말고 테무라는 쇼핑몰이 요즘 크고 있다고 하는데 테무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제끼면 우리는 테무에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어차피 거기에도 빈틈을 찾아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세 페이지로 승부를 보면 됩니다. 한국 시장은 한국에 있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을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그걸 컨텐츠로 꼭 올릴게요. 비질란트에 좀 빙의해서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이 국내에서 점점 더 커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쿠팡에 가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때가 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국내에 제품 판매를 해본 사람들이 잘 팔까요? 아니면 한 번도 판매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잘 팔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미 팔아본 사람들이 잘 팔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서 잘 파는 사람이 되면 플랫폼이 생기든 없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해서 잘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AI다 뭐다 각종 플랫폼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판매를 해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모두 잘 파는 뇌를 가진 잘 파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